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두 MCP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프로토콜인 MCP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MCP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MCP를 사용하는 방법과 저희가 MCP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MCP라는 프로토콜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핫한데요. 기존에 저희 LLM은 단순히 LLM이 학습된 데이터 내부에서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부 데이터에 대해서도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LLM이 에이전트로서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고, 이 에이전트로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서비스, 그리고 외부 데이터와 같은 것들도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LLM이 이제 여러 가지의 외부 데이터, 도구, API,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MCP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도 LLM이 이런 데이터들을 호출하는 데는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데이터나 도구들에 대해서 호출할 때마다 통신 방식이나 규격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매번 이런 데이터를 연동을 할 때마다 각각의 통신 방식, 규격에 대해서 직접 다 개발해줘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에서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표준화된 규격에 대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MCP의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크게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로컬 데이터 소스, 그다음에 리모트 서비스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이제 호스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같은 그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리고 IDE, 그러니까 커서나 윈드서퍼와 같은 그런 코드 에디터, 이러한 모든 AI 앱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클라이언트는 이제 MCP 프로토콜을 통해서 MCP 서버들과의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든지 MCP 서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GitHub를 MCP 서버로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 GitHub MCP 서버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이제 커서 ID 내부에서 채팅을 통해서 PR을 생성을 하거나 커밋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MCP 서버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MCP 서버는 해당 로컬 데이터 소스와의 통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API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렇게 다시 한번 호스트로 전달을 시켜줄 수가 있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통신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 자체가 없어서 매번 그런 통신에 대해서 직접 구축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MCP라는 이런 프로토콜이 나옴으로 인해서 MCP 서버를 한 번만 구축해 놓으면은 어떠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MCP 서버를 언제든지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프로토콜 내부에서 이 컨텍스트를 유지함으로써 AI 시스템과 데이터 소스 간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보장할 수가 있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MCP라는 프로토콜이 아직은 이제 표준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사실상 표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MCP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이 MCP를 활용해가지고 이 MCP 클라이언트나 MCP 서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CP 클라이언트에 보면은 채팅 앱에 대해서는 이제 클로드가 이제 MCP 클라이언트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MCP 서버들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MCP 서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 부분에서도 이제 클라인, 컨티뉴, 커서, 그리고 윈드서프 이러한 코드 ID도 지금 다 공식적으로 다 MCP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커서에서도 이런 MCP 서버들을 전체적으로 다 접근할 수가 있게 그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그 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MCP 서버를 이렇게 모아놓은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컨벡스, 네온DB,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 스파베이스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도 MCP 서버로서 이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CP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커서에서도 스파베이스에 있는 어떤 테이블을 이제 조회를 한다든지, 그 테이블 조회된 그 스키마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이 모두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21st.dev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V0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에서도 이런 MCP 서버를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MCP 서버를 저희 MCP 클라이언트에다가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관련해서도 에이전트 데스크와 브라우저 툴스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MCP 서버로 이제 구축을 다 해두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코딩을 하다가 디버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떤 버그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콘솔 창을 확인해서 콘솔 에러를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통신을 확인해서 네트워크 에러를 확인하거나 하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 개발자가 직접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브라우저 툴스와 같은 MCP 서버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작업을 이 MCP 서버가 대신해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브라우저 툴스가 버그가 발생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직접 브라우저를 열어서 콘솔 로그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에러를 확인해서 그 에러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에러를 해결해주고 하는 이러한 과정까지도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션이나 슬랙, 옵시디언과 같은 이런 생산성 툴들도 마찬가지로 MCP 서버로서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클로드와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런 생산성 관련된 툴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옵시디언이라는 이제 메모 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클로드에서 제 옵시디언 메모 앱을 컨텍스트로 해서 제 메모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문서를 생성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도 다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결제나 티켓팅 관련된 것들이나 그리고 스크래핑, 검색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MCP 서버로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MCP 서버나 이제 MCP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서버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플랫폼들이 바로 이 MCP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유명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글라마라는 서비스가 있고 MCP.so, 오픈툴즈, 스미더리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직접 접속해서 MCP 클라이언트나 MCP 서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무료로 오픈소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한다면은 내가 직접 이러한 MCP 서버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마켓플레이스에다가 배포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MCP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배포된 이러한 MCP 서버가 아직은 뭐 수익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이 되는 게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이 이러한 MCP 마켓플레이스에 배포된 이런 나만의 MCP 서버를 통해서도 수익화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활용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MC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자기가 만든 클라이언트나 서버들을 계속해서 배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MCP를 적어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MCP 서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MCP 서버를 직접 저희가 한번 연동해보는 과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MCP 마켓플레이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직접 저희 커서에다가 MCP를 한번 설치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글라마.ai라는 이 서비스에서도 MCP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글라마.ai의 서비스 들어오셔서 MCP 서버스라는 이 경로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MCP 서버들을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mcp.so라는 요 서비스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의 MCP 서버나 클라이언트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mcp.so에서 지금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MCP 중 하나가 이 퍼플렉시티 MCP 서버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퍼플렉시티 MCP 서버는 이제 퍼플렉시티의 API를 통해서 만들어둔 그런 MCP 서버인데요.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클로드나 아니면 커서에다가 이 MCP 서버를 연동해 두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요청을 할 때 이제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받아온 답변을 통해 그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 이 스미더리라는 서비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의 MCP 서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이 GitHub MCP 서버를 커서에다가 연동을 시켜보는 과정을 직접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MCP 서버를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GitHub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게 되면은 이 GitHub MCP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어떤 툴들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GitHub MCP 서버는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에다가
파일을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업데이트하거나 이러한 작업들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GitHub 액세스 토큰에다가 레파지토리들의 권한을 부여를 시켜줄 건데 그 권한 부여된 레파지토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MCP 서버를 통해서 어떤 레파지토리가 있는지를 서치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직접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하거나 파일을 푸시하거나 그리고 이슈를 생성하거나 PR을 생성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작업도 이 MCP 서버를 통해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서에다가 이 GitHub MCP 서버를 한번 연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itHub MCP 서버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GitHub 액세스 토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GitHub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계정에 대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팅에 들어가서 이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디벨로퍼 세팅이 있거든요. 여기 디벨로퍼 세팅이 들어오시면은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에서 이제 토큰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제너레이트 뉴 토큰을 누르면은 토큰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토큰 네임을 저는 이런 식으로 MCP 테스트라고 적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 레파지토리에다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건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MCP 서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레파지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레파지토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미리 생성해둔 그런 레파지토리 검색을 해서 이렇게 MCP 테스트라는 레파지토리에 대해서만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레파지토리의 세부적인 권한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넣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여하고 싶은 그런 레파지토리 권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슈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PR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슈와 PR 두 가지의 권한만 이제 write 권한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enerate 토큰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토큰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생성된 토큰을 이제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스미더리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토큰을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토큰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커서에다가 연동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커서를 눌러주시고 이제 토큰을 붙여 넣어주신 다음에 Save and Connect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MCP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근데 제이선으로 해서 넣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이선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MCP 서버를 제이선으로 이제 추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GitHub 부분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번 저는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커서로 이제 돌아와서 커서 세팅에서 이제 MCP 서버를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MCP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Add New MCP 서버를 눌러주시게 되면 MCP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아까 복사한 이 GitHub JSON을 넣어주시게 되면 MCP 추가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추가한 그 GitHub 액세스 토큰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커서 세팅에 들어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GitHub가 추가가 되었고 이렇게 초록색 불이 나오고 사용 가능한 툴에 대해서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추가가 완료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MCP 서버가 추가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툴이 사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분들은 노드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터미널 환경에서 이제 npx 명령어로 이런 명령어가 잘 수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맥이나 리눅스 환경이 아니고 윈도우즈 환경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윈도우즈는 또 npx 명령어를 이제 커맨드로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MCP 추가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맥은 이쪽에서 넣어주시면 되고 윈도우즈는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 MCP 서버는 연동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커서에게 이 MCP 테스트라는 레파지토리에다가 이슈를 직접 생성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itHub MCP 서버를 통해서 이슈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이 MCP 테스트라는 레파지토리의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 레파지토리에다가 이슈를 샘플로 하나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서에서 이 MCP 서버를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GitHub MCP 서버에서 지원하는 툴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GitHub MCP 서버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create issue라고 해서 이슈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GitHub MCP 서버에게 이슈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GitHub 레파지토리 주소를 넣어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GitHub 레파지토리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고 해당 레포에 이슈를 생성해줘. 이슈 내용은 샘플로 아무거나 넣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 기능에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요청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요청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판단하기에 이 요청을 수행하기에 MCP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MCP 서버 중에서도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create issue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 이슈를 생성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이쪽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너는 데브브라더로 하고 MCP 테스트라는 레포에 사용자 인증 구현 제한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러한 이슈를 생성하도록 요청을 진행해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런투를 눌러서 이제 이슈 생성을 요청을 시켜주면은 이제 GitHub 이슈를 이런 식으로 커서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성공적으로 이제 생성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GitHub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GitHub에 이슈가 원래 없었는데 이슈를 눌러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커서 에이전트가 생성한 이슈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사용자 인증 구현 제한이라는 이슈로 제 계정 액세스 토큰을 통해서 이제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나 개요, 구현 필요사항, 기술 스택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슈 생성 이외에도 이제 현재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할 때에도 직접 GitHub에 접속해서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에이전트에게 현재 이슈 리스트를 한번 알려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작업에 완료된 그러한 개발 내역에 대해서도 이제 PR을 생성을 할 때도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GitHub에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커서 에이전트에게 그러한 모든 작업, GitHub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이렇게 에이전틱하게 요청을 시켜줄 수가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GitHub MCP 서버 이외에도 굉장히 유용한 MCP 서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 스미더리나 MCP.so 그리고 글라마와 같은 이러한 MCP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MCP들을 여기서 이제 직접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MCP 클라이언트와 연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클로드에 연동하거나 어떤 다른 MCP 클라이언트에 연동하더라도 MCP 프로토콜이라는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동일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CP 서버를 찾아서 직접 연동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MCP 마켓플레이스에 내가 원하는 MCP 서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MCP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CP 서버를 어떻게 하면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CP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io라는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MCP에 대한 컨셉이나 이 MCP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문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MCP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MCP 서버는 크게 이렇게 파이썬, 타입스크립트, 자바, 코틀린 이렇게 네 가지의 언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MCP 서버를 구축할 수 있게 SDK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MCP를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SDK를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GitHub 레파지토리에 리드미가 뜨게 되는데, 이 리드미를 기반으로 해서 MCP를 구축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MCP라는 이 PIP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pip install MCP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MCP를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ip install MCP라고 해서 MCP를 이렇게 설치를 먼저 완료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서를 열어주신 다음에 커서에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server.python 파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먼저 이렇게 fast MCP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MCP 툴이라는 이러한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도구를 이제 생성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MCP 서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하나의 MCP 서버 안에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MCP 툴이라는 요 도구 하나하나가 이 GitHub MCP 서버에 있는 이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MCP 서버 코드는 이제 간단하게 BMI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MCP 코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용자에게 몸무게와 키를 입력을 받게 되면은 그 몸무게와 키를 기반으로 해서 BMI를 계산해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간단한 MCP 서버를 만들어 보았고요.
지금 이렇게 18줄로 구성된 이 코드가 MCP 서버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통해서 커서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BMI를 제대로 계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에다가 이제 이 MCP 서버를 연동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서버다 파이라는 경로를 일단 복사를 시켜주시고요. 이 경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경로를 이제 커서 MCP 서버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add new global MCP를 눌러서 MCP JSON을 열어주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BMI calculator라고 해서 MCP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 이제 커맨드에다가는 MCP라고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복사했던 이 서버 주소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MCP 서버가 이제 추가가 완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 세팅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BMI calculator가 정상적으로 이제 연동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커서 에이전트에게 이 BMI calculator MCP 서버를 한번 요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175에 몸무게 80kg BMI 계산해줘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봤고요. 이제 커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MCP, BMI calculator MCP가 제대로 호출이 되고 응답까지 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청을 시켜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BMI를 계산하기 위해서 BMI 계산기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제 calculate BMI라는 요 도구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MCP 서버 중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를 이제 판단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안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자연어 형식으로 작성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저희가 이제 MCP 서버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넣어두었던 것들에 대한 형식으로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MCP가 커서 MCP 서버에 보내주기 전에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런투를 눌러서 이제 전송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리저트가 나오고 그 결과 값을 기반으로 해서 커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직접 저희가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하면서 만들 필요까지는 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MCP 서버를 만드는 것도 AI를 활용해서 LLM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딩 MCP with LLMs라는 요 부분에 들어와서 튜토리얼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MCP를 LLM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 LLM full txt라는 요 주소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MCP 서버를 만드는 거에 대한 MCP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코어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어 있고 디버깅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LLM 풀이라는 요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와 같은 이러한 SDK 문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LLM에게 MCP 서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요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커서에게 이 두 가지의 다큐멘트를 먼저 등록을 시켜주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LLM 풀이라는 요 문서의 주소를 먼저 복사를 해서 요 주소를 기반으로 커서의 다큐멘트에다 한번 등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에 돌아와서 이제 커서 세팅의 이 피처 부분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닥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add new 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문서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전에 복사한 요 주소를 붙여 넣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커서에다가 다큐멘트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CP 닥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파이썬 SDK를 기반으로 아까 만들어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SDK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타입스크립트 SDK에 이제 readme.md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SDK로 MCP 서버를 만드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MCP 타입스크립트 SDK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LLM을 활용해서 MCP 서버를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략적인 큰 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렇게 MCP 타입스크립트 SDK 문서와 MCP 닥 이렇게 두 가지 문서를 추가를 해두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MCP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에이전트를 활성화시켜주고 이 커서 에이전트에게 저는 이런 식으로 목 데이터를 생성하는 MCP 서버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커라는 목업 데이터를 생성하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이제 이름이나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것과 같이 인풋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목 데이터를
데이터를 생성해서 제이선 형태로 반환시켜주는 그러한 MCP 서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추가했던 MCP 서버 다큐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컨텍스트를 또 추가적으로 넣어서 한번 요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청 사항에 넣어둔 그러한 문서들을 컨텍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MCP 서버를 개발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npm init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초기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해주고 패키지.json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들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노드, 그리고 faker.js,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진행을 해 주었고요. 다음으로는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도 생성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목 데이터 생성 서버를 이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MCP 프로토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디펜던시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문서를 여러 개를 넣어 주었는데 이 컨텍스트 크기가 커서 MCP 타입스크립트 SDK에 대한 문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수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생성된 서버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익스프레스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다큐멘트 이렇게 MCP 타입스크립트 SDK를 정확하게 참고해서 익스프레스가 아니고 MCP 서버 기반으로 서버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번에는 MCP SDK를 설치를 진행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MCP SDK를 먼저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준 다음에 인덱스 파일도 MCP 서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패키지에 보게 되면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이 버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만 일단 제가 수작업을 한번 1.7.0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주도록 하고요. npm install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npm은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커서 MCP에다가 한번 등록을 시켜서 확인을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mcp.json, 커서에는 mcp.json이라는 이 파일에다가 MCP 서버를 등록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mcp.json에다가 목 데이터 서버 추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커서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mcp.json 파일에다가 목 데이터 서버를 추가를 진행을 해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의 디렉토리 경로까지 해가지고 mcp 서버, 목 데이터 서버를 추가를 진행을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액셉트를 해서 커서 세팅이 들어가서 MCP가 제대로 추가가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클라이언트가 클로즈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명령어를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TS 노드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MCP 서버를 실행하는 명령어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기반으로 노드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 주었고요. 그래서 커서 세팅에서 보면은 이제 목 데이터 서버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서 이제 툴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MCP 서버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에이전트에게 프롬프트 입력으로 이름, 나이, 그리고 또 어떤 게 할 수가 있었죠? 저희가 회사, 그 다음에 주소, 목 데이터로 10개 뽑아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 에이전트가 저희 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해 두었던 MCP 서버인 목 데이터 서버를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generate 목 데이터라는 이 툴을 호출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위에서는 이 이름, 나이, 회사 주소라고 입력은 해 주었지만 저희가 이제 MCP 서버에다가 미리 정의해둔 필드명에 맞춰서 지금 name, birthday, company, 어드레스 이렇게 각각의 필드명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들어가고 카운트는 10개로 해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run to를 눌러서 실행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result로 해서 JSON 데이터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LLM을 통해서 MCP 서버를 생성할 수도 있는 방식이 있고요.
물론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환경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LLM이 이렇게 저희의 MCP 서버 자체를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굉장히 무리 없이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MCP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MCP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